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 선처를 위한 변론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큽니다. 특히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 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범행 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가담 정도에 따른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역할로서의 총책이 있고, 다음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인 간부급 조직원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로서 상담원, 콜센터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계좌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인 현금 인출책이 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로서 통장 모집책도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른 방어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금 인출책과 통장 모집책 등 단순 가담자의 경우입니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미약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 조직과 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음을 주장하고 단순히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했을 뿐 피해자 기망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범행의 심각성이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계형 범죄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 가담자, 즉 상담원과 간부급 조직원의 경우에는 범행 가담 경위와 범행 후 정황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가담 등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한 바 있으면 그와 같은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범행 후 자수, 자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그를 주장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공모 공동정범의 형태로 기소됩니다. 이에 대한 방어 논리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합니다. 범행의 전체 모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공범들과의 의사연락도 없었음을 주장하여 공모의 부존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공모 내용의 불인식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범행 공모 도중 공모관계에서 이탈했거나 범행 중단을 시도했을 경우에는 공모관계 이탈을 주장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앞서 살펴본 선처 전략을 통해 엄벌의 위험성을 낮추는 변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 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